네,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오늘 2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윤곽을 좀 보겠습니다. 양시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보합권 내에서 숨죽인 모습인데요. 유가증권 시장 전거래일 종가와 거의 비슷합니다. 0.09% 파란불이기는 한데 의미 있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2포인트 5포인트 이 정도 하락이고요. 2485.85포인트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밀리게 되면은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인데 2480선 부근에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상황이 비슷한데요. 0.1% 포인트로 1포인트도 안 되게 아주 미세하게 밀립니다. 810선 부근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코스닥도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장 버틸지 밀릴지 이 부분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종목군별 움직임입니다. 요즘 들어서 대형주들이 다소 무거운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중소형주들, 재료 있는 종목군들만 조금 더 탄력적으로 흐름 나타내죠. 따라서 지수가 밀려도 개수로 보면은 상승 종목이 약간 더 많은 장세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11대 9 정도, 다소 좀 55대 45 비율로 상승이 약간 더 많은 수준이 있기는 합니다. 상승 1100개 정도 집계되면서 출발 앞두고 있고요. 키워드 보자면은 시간의 거래 판박입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다 나왔네요. 유전자 가위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주류 온라인 판매, 그리고 또 다이캐스팅 이쪽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이캐스팅은 테슬라 쪽에서 기가캐스팅 얘기 나오면서 오늘 움직임 나타나는데요. 일단 툴젠이 17% 정도 급등하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국에서 유전자 가위를 활용한 기술 치료를 승인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제 보름 정도 남았는데 다음 달 초쯤 되면은 미국에서도 이 기술을 승인을 할지 여부 결정이 될 거라고 합니다. 툴젠 그리고 인트론바이오도 한 15% 정도의 상승권 출발 대기하고 있고 엠젠 솔루션 세 종목 묶입니다. 다음으로는 다이캐스팅 쪽입니다. 이 테슬라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1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 이제 곧 마감이 될 텐데요. 오늘 6시간 30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다음 주 성적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긴장감 놓지 마시고 오늘 일정도 잘 활용해 보시죠. 일정은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오늘 데뷔전을 치룹니다. 이 공모 청약 과정에서도 인기가 없었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140대 1밖에 안 됐었고요. 그래서 공모가도 약하게 잡혔는데 오히려 또 이런 경우에 본래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또 기대를 안 한 만큼 더 큰 성과를 줄 수도 있으니까 이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미국이 또 옵션 만기일입니다. 수급적으로 우리 증시까지 그 수급에 나비 효과 올 수 있는지 여부도 점검 필요해 보이네요. 그러면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간밤 글로벌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랠리했었던 이 증시가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약화되면서 오늘은 혼조세를 나타내며 약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국내 증시도 그러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 지었던 국내 증시, 오늘은 어떠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오늘 약보합권 수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거래일 대비 0.34% 하락 중에 있고요. 247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9포인트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0.54% 하락하며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현재는 80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 전거래일 대비 4포인트가량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는 개인 투자자들만이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 그리고 기관은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519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는 가운데 외국인이 426억 원 팔자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은 관망세가 조금 더 짙게 나타나는데 현재는 87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은 외국인 쪽에서 많이 매도하고 있는데 현재 외국인은 13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서도 관망세가 더 짙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물량이 크지는 않습니다. 현재 7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123억 원 함께 매수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업종별 흐름 확인해 보시면 혼조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하락하고 있는 섹터들이 훨씬 더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전기가스업이 홀로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전기가스업 1.45% 오르고 있고요. 그 안에서 한국전력이 2% 가까이 오르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운수창고가 그 뒤를 잇고 있는데요. 운수창고 현재 0.88% 상승세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통신업 섹터도 0.69%, 종이목재가 0.42%, 음식료품 섹터도 0.27%가량으로 소폭으로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섹터 보시면 철강 금속 섹터에서 1% 넘는 약세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오늘 대표적인 이 철강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을 하고 있고 포스코 홀딩스도 2% 넘는 약세를 기록하면서 업종 지수까지 끌어내리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의료 정밀 섹터도 0.7% 하락하고 있고요. 기계 섹터도 0.8%가량, 전기전자도 0.64%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 오늘은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우세하게 포착되는데요. 우선 반도체 투톱도 일제히 파란불입니다. 삼성전자가 0.41% 하락하면서 72,500원을 터치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0.3% 하락하며 약보합권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 13만 1,900원에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2차전지 셀업체들도 오늘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1.92% 하락하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가 2.14% 하락, 삼성 SDI가 1.21% 하락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1.36% 밀려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4% 넘게 급락했는데요.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오너 리스크와 관련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투자 심리가 흔들리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2차 전지주들 오늘은 고개를 수그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완성차 기업들 보시면 현대차가 0.11% 밀려나고 있고요. 기아도 0.47% 하락하면서 소폭의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완성차 기업들 저평가 매력도가 부각되면서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은 일부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이버는 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확인해 보시면 셀트리온이 0.18% 하락 중에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41%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오늘은 잠잠한 흐름을 받거나 또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은 2차 전지 종목들 코스닥에서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일제히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BM이 2.47% 하락하며 다시 한번 23만 원 선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에코프로도 2.81% 하락하면서 70만 원 선 또 한 번 이탈했습니다. 현재 69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NF도 1.96% 하락 중에 있고요. 포스코 DX도 2.19%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군들 확인해 보시면 오히려 이 반도체 종목들은 코스닥에서 선방해주고 있는데요. HPSP가 1.6% 오름세 연출하고요. 리노공업도 5.14%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이 HBM과 관련해서 어제 이슈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개발 칩을 만든다는 소식이 어제 HBM 쪽으로 매수세를 확산시켰는데 그런 여파가 오늘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로봇과 관련해서는 오늘부터 이제 로봇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 넘는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제약바이오스 확인해 보시면 HLB가 0.8% 하락, 알테오젠이 0.57% 하락,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13% 하락, 셀트리온 제약만이 홀로 0.37%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이었습니다.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시장이 본장 시작하니까 꽤 많이 밀리고 있고요.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은 물론 힌트가 나왔던 유전자 가위라든지 주류 온라인 판매 이런 테마들도 오르지만은 반도체가 좋습니다. 반도체 이 중소형주 가운데서 핵심이 되는 한미반도체, TFE 이런 종목군들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쭉쭉 잘 뻗어가고 있고 또 눈에 띄는 점이 LCC 쪽 좋습니다. 저가 항공사들 오늘 동반해서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구스다운 이런 패딩류 판매도 좀 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겨울 의류 관련된 종목군들도 시장 대비로는 선방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징주 어떤 쪽부터 볼까요? 김민아 캐스터. 네, 오늘 로봇주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 로봇 개정안이 시행이 되는 날인데요. 이 지능형 로봇법이 오늘부터 시행이 돼서 실외 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사업이 이제 허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올랐었다면 오늘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대표적인 로봇주들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진 로봇도 5%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83%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현재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2% 넘는 하락세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로봇주들이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로봇 개정안이 시행에 됨에 따라서 이제 기대감이 다 사그라든 건지 또는 현재 저가 매수에 나서면은 조금 더 기회를 노려볼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눈여겨보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네, 확실히 로봇주들 뉴스에 팔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고 있는데 앞서서 투자 포인트에서도 이 부분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때 일시적으로 밀릴 수 있지만 그건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럼 지금 사도 되는 건가요? 오늘은 제가 이제 뭐 오늘 기회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성장 이 체크 포인트를 갖고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게 꼭 타이밍이 좋은 타이밍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좀 빠지면은 뭐 오늘 금요일이니까 또 오늘 주말 리스크도 좀 있고 그러니까 오늘 지수도 조금 밀리고 있으니까 오늘은 좀 그런 거 관망을 해보시고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얘기했듯이 어떤 일정 매매, 스케줄 매매는 뭐 오늘 이제부터 시행이 되니까 법안이 뭐 이제 어제부터 좀 끝났을 수도 있는데 뭐 조금 하루 이틀, 2, 3일 정도 좀 보시고 재진기에 한번 타진해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시적으로 재료가 노출됐다 하더라도 이 로봇 산업의 성장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계속 관심 가지시고 또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투자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시장이 조금 밀리는데 반도체가 그래도 좀 잘 버텨줍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1% 미만으로 밀려서 많이 빠지지는 않고요. 중소형 소부장 가운데서 눈에 띄는 종목이 TFE부터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47,000원대 갔습니다. 오늘 장 3% 정도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TFE 상당히 강하고요. 한미반도체 이 종목도 4거래일 연속해서 상승 1%대 중반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최근에 이 신고가 리스트에 자주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어제 1,300원 빠졌는데 지금 1,300원 딱 그 정도의 되돌림 3.5%가량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유진테크 좋습니다. 유진테크도 3% 정도 추세적으로 지금 보면 말씀드린 종목이 차트가 대체로 비슷하네요. 대부분 신고가 영역에 있고 오늘도 한 3% 안팎의 그런 상승 움직임을 띠고 있습니다. 반도체 여전히 좋네요. 뭐 일단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어제도 이제 강하게 상승했고 네. 추세가 좀 크게 흔들리는 건 없으니까 나머지 종목들 저번에 이제 한미반도체 실적 악화로 좀 많이 흔들렸는데 조금 다시 올라오는 것 같고 하지만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계속적으로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씩 이제 뭐 분할 매도 관점에서도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하이닉스도 오늘 보시면은 어제 살짝 고점 돌파하더니 또 밀렸어요. 오늘도 조금 밀리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이닉스도 15만 원 정도 역사적 고점 뭐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부담 느낄 거예요. 완전히 뭐 업황이 완전히 돌아선 것도 아니고 완전히 순전히 진짜 전망만 가지고 올라온 거잖아요.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 지금 업황이 좋아진다고 하고 수출도 조금씩 늘고 있고 디램 가격 상승하고 뭐 낸드 가격 상승하고 HBM 뭐 어떤 그런 수요도 기대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은 다 있는데
이제 실적이 돌아서면은 오히려 그때가 팔자 물량도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전망을 타고 먼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주가는 항상 먼저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 뭐 예전만큼 이제 무작정 저는 뭐 바이라고는 솔직히 모두 외치겠어요 지금. 예. 그런데 반도체 중에서도 유난히 소켓 쪽이 강합니다. 뭐 TFE도 그렇고 지금 마이크로 컨텍셀 같은 경우도 앞서서 3분기 실적이 좋았었는데 50일주 신고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10%나 급등하는 모습으로 이 종목 강하고요. 그리고 어제 반도체 관련주 가운데서 또 관심받았던 게 리노공업이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반도체주들 갈 때 많이 못 갔는데 이 종목도 크게 보면 또 소켓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니까요. 신고가 쓰고 있습니다. 182,400원.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 영역에 있고 어제도 14% 급등했는데 여기서 추가 상승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두산 테스나도 약간은 그동안 안 봤던 반도체주인데 꾸준히 올랐었네요. 이 종목도 신고가 리스트. 이렇듯 그동안에는 뭐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을 필두로 해서 반도체 소부장을 봤다면 여기에서도 뭔가 좀 매기가 순환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리노공업 어제 상승한 거는 실적 괜찮았고, 실적. 그러니까 이게 어제 실적이 발표된 건 네. 아니에요. 이틀 전에 발표됐는데 실적 괜찮았고, 제가 반도체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좀 많이 못 올랐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키 맞추기 좀 올릴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일단 네. 뭐 그 대신에 이제 ISC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다가 흔들림도 좀 있었고 그러는데, 뭐 이런 쪽은 어느 정도는 지금 고점 대비 조금 빠져 있어가지고 회복은 하겠지만은 뭐 그렇게 썩 좋게 보이지는 않고, 뭐 TFE도 좀 제가 뭐 목표가는 조정해드렸지만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다, 뭐 그런 관점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좀 못 올랐던 종목들 이제는 반도체 주식들 뭐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내에서도 키 맞추기 과정이고 그래서 따라가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수익을 챙기실 수도 있다, 이렇게 의견 조심스럽게 제시를 해주시네요. 반도체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움직이는 종목군 가운데서 항공 보겠습니다. 어제 아침이었습니다. 거의 이 시간쯤에 체크포인트 중에 항공주 있었습니다. 그때 영업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 유가랑 환율이 뒷받침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또 주목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티웨이 홀딩스 정적 VI 발동됐습니다. 현재 10%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VI 풀린 이후의 주가 더욱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도 장 초반에 5% 정도 오르다가 현재는 2% 정도의 상승권이고, 에어부산 보겠습니다. 에어부산도 현재 플러스권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제주항공도 1%대, 대한항공 1.5%, 진에어도 근데 장 초반보다 고점을 금방 형성하고 지금은 다소 좀 윗꼬리가 달리기는 합니다. 지수가 밀려서 그런가요? 어쨌든 LCC주들 지금 말씀드린 모든 종목이 상승권 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간방 국제유가 급락했습니다. 5% 정도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이제는 70달러 선 초반까지 밀려 내려온 상황인데요. 항공주들 확실히 반응이 나오네요. 어제 또 국제유가가 갑자기 또 5%나 추가적으로 급락을 하면서 항공주들의 여건은, 주변 여건은 점점 더 개선이 되고 있어요. 환율도 상당 부분 좀 이제 많이 좀 내려와 있고, 그리고 겨울철 수요도 꽤 꾸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주변 여건 괜찮고, 그러니까 항공주도 관심 가지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뭐 대한항공 기준으로 보시면 좀 많이 올랐어요. 19,000원에서 22,000원까지 올랐으니까 뭐 한 15% 정도 올랐는데, 좀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또 상승한다? 지금 위에 121선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가지고, 뭐 거기까지 아직 갭이 좀 룸이 좀 여유가 있지만은 조금 어떻게 본다면은, 여기서 달릴 만에 올라타서 빨리 하실 분들은 아니면 조금 더 한번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뭐 LCC주들도 다 좋은데, 저는 티웨이 항공이 조금 더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한다. 그러면 이제 유럽 노선 일부 좀 내놓는다고 하거든요. 그거 이제 티웨이 항공이 준대요. 네. 뭐 다른 쪽으로는 갈 데가 없어요. 진에어는 대한항공 계열이기 때문에 안 줄 거고, 에어부산도 아시아나 계열이잖아요. 그쪽은 아니고, 그러면 제주항공은 단거리 노선만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아니고, 그러면 지금 티웨이 항공밖에 없어가지고, 뭐 중거리 중장거리 노선 티웨이 항공 확보하면 조금 더 뭐 어떻게 본다면은
다른 업체보다는 좀 유리하지 않겠나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 항공업계 전체적으로 좀 염원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되면 오히려 또 기존의 노선이 다른 저가 항공사로 넘어가면서 수혜가 예상된다. 이 티웨이 항공 또 좋게 보시네요. 전체적으로 항공주들 오늘장 플러스권 흐름입니다. 2차전지 쪽 보겠습니다. 테슬라 움직임에 일희일비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테슬라 간밤에 시장 대비 많이 밀리면서 또 2차전지 들고 계신 분들은 걱정하셨을 텐데 지금 대체적으로 약합니다. 에코프로 BM이 2.8% 정도의 약세 흐름 띄고요. 에코프로가 3.5% 그리고 포스코 DX라든지 이쪽도 밀립니다. 셀업체 쪽으로 가보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2% 하락이고 포스코 홀딩스도 2% 정도, 퓨처엠은 1%가량의 약세권 흐름입니다. 거기에다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오늘 상장 있죠. 상장하고 나서 확실히 기대를 별로 안 하니까 퍼포먼스가 상대적으로는 더 좋아 보입니다. 이 종목 공모가가 희망 공모가 밴드 최하단에서 설정이 됐습니다. 36,200원이었는데요. 이것 대비로 양호한 주가 움직임 보여주면서 현재는 33% 오른 48,000원대 부근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2000 전체적으로 좀 볼게요. 테슬라가 간밤에 또 본업에서 이러면 억울하지는 않겠는데 CEO 리스크는 사실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성을 살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2차전지주들도 별로 좋지는 않은데 금세 털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 2차 전지 쪽은 네. 장기로 보고 최근에 들어온 투자자들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어요. 단기 네, 전부 다 그냥 너무 많이 빠지고 시장이 좀 돌아설 것 같으니까 그럼 2차 전지 쪽도 안 움직이겠느냐 하는 그런 심리로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올라오면은 막 한 10% 정도만 나오면은 막 팔고 싶고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매물 소화 과정이 좀 계속 거쳐야 되는데 외인이나 기관들은 여전히 그냥 계속 매도 쪽에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지속적으로 사주는 수급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매물 소화 과정, 등락 과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런 뭐 단기 투자자들 좀 떨어져 나가고 해야지 주가가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것 같고 일단 지금 여기서는 더 이상은 2차 전지 반등 주고 다시 빠지더라도 저는 아직까지는 그냥 이 정도 빠지는 거는 그냥 다시 그냥 등락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테슬라 얘기 나왔으니까 관련된 내용 하나 더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기가 캐스팅 협력 업체를 제너럴 모터스에서 인수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테슬라 기가 캐스팅은 아무래도 차값을 내리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기술인데요. 이 협력 업체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국내 업체들도 상당히 좀 크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기와 3기 EV 있습니다. 어제도 3기가 8% 올랐는데요. 오늘 18% 정도의 추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3기 EV 쪽으로도 7%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이캐스팅, 이것을 테슬라에서 업그레이드한 게 기가 캐스팅이죠. 그러면 다이캐스팅 전체적으로 기술 가지고 있는 업체들 다시 좀 재평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런데 이게 움직이는 것들이 지금 일시적인 이제 테마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저는 이런 뉴스가 계속적으로 시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는 지금 생각을 안 해요. 3기 EV 움직이고 있는데, 펀더멘탈은 솔직한 얘기로 없는 종목이다. 없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올라오면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익 나면 파는 거고 너무 많이 물려 있으신 분들은 조금 반등해서 조금 어느 정도 반등 오면은 좀 정리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뉴스를 좀 활용을 해서 매매하는 방식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알게 모르게 요즘 잘 갑니다. 먼저 돌아가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유행병이 있을 때도 있었고 또 비만 치료제 쪽으로 관심이 모아질 때도 있었고 이번에는 유전자 가위 쪽입니다. 영국에서 유전자 가위를 활용한 기술을 승인을 했고요. 이제 조만간 미국에서도 이 부분을 승인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툴젠 있습니다. 19%, 20% 정도의 오름세고요. 인트론바이오도 14%대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엠젠솔루션도 8% 정도의 오름세인데 재료가 다 노출이 돼가지고 이 부분을 다음 달 초 미국 얘기 나올 때까지 계속 가져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좀 짧게 매매를 펼쳐야 되느냐 고민이 됩니다. 어떤 솔루션 주시겠어요? 저는 트레이딩 해야 된다. 트레이딩? 예, 지금 보시면 툴젠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다 윗꼬리 달고 물론 오일선이 지지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좀
홀딩 해볼 수 있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0% 50% 좀 덜어내고 뭐 한번 좀 상황 지켜보고 뭐 아니면 5일선 무너지면 완전히 매도 나머지 잔량 뭐 저는 요 정도 방식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네. 그래서 짧게 트레이딩 매매 해보자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근데 오늘 지나고 나면 좀 풀릴 거라고는 하는데요. 태평양 물산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약간 정치 테마주적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오늘은 근거를 가지고 또 오름세를 나타내서 말씀드립니다. 이 구스 사용량이 많이 좀 늘었다고 합니다. 이 패딩이나 이런 데 들어간 충전재죠. 태평양 물산 관련주고요. 어제 상한가 오늘장 8% 정도 추가 상승합니다. 오늘장 52주 신고가 리스트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세실업도 52주 신고가입니다. 현재 4%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원래 이쪽 패딩 쪽에 강자가 영업무역이었는데 그런데 또 이 종목은 직전 저점 부근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의류 관련주 가운데서도 다소 좀 희비의 엇갈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원래 한세실업하고 영업무역하고는 좀 같이 묶이는데 그러니까요.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지금 환율 하락에 의해서 그대로 그냥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 한세실업 강한 거는 왜 강한 건지 저도 잘 다른 변수가 있을 것이다. 모르겠어요. 예. 일단 그렇고 두 업체들 같은 경우 태평양물산은 뭐 수출이 크지 않으니까 좀 제외하도록 하고 그러면은 뭐 태평양물산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구스 네.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수급이 그래서 좀 들어와서 좀 그런 것 같고 한세실업은 블랙 프라이데이 뭐 있으니까 뭐 네. 그거 앞두고서 잠시 강한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투자 관점에서는 그다지 매력 없다. 뭐 재료 다 노출된 것 같아가지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양쪽 시장이 계속 0.5에서 0.7%가량의 하락세에 뛰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 초반에 나왔던 저점 대비로는 약간씩 낙폭이 줄어들고 있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같이 덩달아서 뭐 크게 오른다거나 하면 불안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시장의 방향성 볼 때 환율 많이 참고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오늘 환율 보면 많이 안 불안한데 증시는 좀 불안하고요. 네, 일단 환율이 이제 뭐 환율 차트인데 빠졌다는데 뭐 양봉 좀 나오고 있고 뭐 이따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제는 상승했다가 음봉 나오면서 결국에는 네. 우리나라 시장도 하락전환. 코스피도 하락했다가 좀 다시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그냥 환율 보는데 뭐 크게 방향성 많이 위로 아래로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 오늘 그러면은 봐야 될 건 뭐 외인 선물 매도 얼마만큼 나오는지. 근데 오늘 외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포지션 지금 한 1,700개야 순매수 유지하고는 있네요. 근데 주가 그러나 이제 많이 놓여져 있는 위치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60일선에서 어제 지지받고 그랬는데 좀 더 내려오겠죠. 내려오면은 뭐 그때 사도 되고 오늘 뭐 굳이 뭐 여기서 엄청나게 뭐 매매를 뭐 해야 된다 뭐 그런 관점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좀 관망해 보시면서 뭐 시장 방향 보시고 뭐 다음 주서부터 뭐 다음 주에는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 다음 주에는 또 23일 날 미국 시장 또 휴장이에요. 뭐 그런 변수도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